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수학 1주차 2차시 강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이 되었고 신학기가 되었다지만 아직까지 추위가 완전히 물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면서 공부도 즐겨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인 만큼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어떤 공학수학의 개황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2차 시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공학수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진행되는 바라서 내용을 복기가 잘 안 되면 앞에 거를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베이직 컨셉이라고 기본 개념이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물리 현상을 드러내는 그 변화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 세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변화하는 것들의 상태가 디리버티브 즉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파생되어 낸 변화를 담고 있는 함수를 기술해 놓은 것이 differential equation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s formulate a function with its derivative so that it renders a phenomenon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간단한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물체 오브젝트가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오브젝트가 매스, 질량을 m이라고 하는 매스를 갖고 있을 때 처음에 어떤 위치는 x 위치 시간 처음 시각에 x 있던 위치에서 힘을 줘서 F라는 큰 힘을 줘서 당긴다 치면 얘가 움직이겠죠. 당기면 움직일 텐데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뉴턴의 운동역학 제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F equal ma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힘에 따라서 어떤 매스가 얼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가속도라는 것은 변이의 한 번 미분이 속도,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가속도잖아요. 이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인데 이거는 어떤 변이를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두 번 미분한 두 번 시간으로 나눈 그런 걸 나타낸다. 그거는 시간의 이승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dx 제곱을 dt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d 제곱 x에 x를 말하자면 dx 나누기 dt가 이 속도인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시간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왼쪽 위에 있는 이런 그림 같은 이런 함수를 나타내진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f equal ma라고 하는 a to dot x to dot라고 하는 이런 함수인데 이랬을 때 x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x가 t의 함수잖아요. t의 함수로 생각한다면 얘를 계산하기를 x를 두 번 미분한 C니까 한 번 미분한 거로 생각한다 치면 F 나누기 M 그죠?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F 나누기 M을 한 번 직분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M은 상수고 이 매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 F는 어떤 힘을 시간에 따라 줬으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함수가 될 텐데 이건 T의 함수를 맡을 텐데 그렇게 하면 M분의 F의 T 의 C1이라는 그런 적분상수를 보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분상수를 보태는 것은 이 함수가 t의 함수인데 t에 대한 함수인데 이 함수가 어떤 구역부터 어떤 시각부터 어떤 시각까지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았다 해서 부정적분 정하지 않았다 부정적분인데 그럴 때는 이 상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분상수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이 내용을 적분하는 거니까 m 곱해서 m분의 f의 t 제곱에 c1t 다음에 그것에 따른 c2와 같은 적분상수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xt라는 함수로 xt라는 것은 t 함수의 형식으로 x는 이런 겁니다라고 나타냈으니까 이게 explicit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분명한 명징한 explicit한 펑션이 됩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이런 유형은 f는 ma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도 explicit하지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면 뭔가를 미분을 두 번 했더니 그 결과가 f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소간 감각이 충분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요? 충분하게 잘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명징하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미분의 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좀 더 명징하게 x의 식은 평상식은 무엇입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explicit하는 이게 이제 explicit 펑션으로 풀이를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거를 미분 방정식이라 설정을 하고 또 그 설정된 것에 따른 계산도 해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내내 배울 텐데 이런 그 과정을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본 개념의 하나를 더 생각하면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배웠는데 미분 방정식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잠시 도식화했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미방은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상수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을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 있는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 상시 하나인 경우는 상미분 방식이라고 우리가 늘상 써왔던 그런 거. 지금 같으면 t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t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변수 하나인 경우,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우리 상미분 방식이라고 그러고, 두 개 이상이면 편미분 방식이라고 부른다. 파샬로 나눠서 생각한다. 부분 나눠서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상미분에도 리니어하냐, 난리니어. 우리는 지금 리니어 알지브라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다 리니어 미분 방정식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난리니어 미분 방정식도 들어있지만 이번 교과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편미분 방정식도 리니어가 있고 난리니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교과에서도 편미분 방정식은 그다지 다루지 않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미분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기본 개념으로 베이직 컨셉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상미분 방식을 배운다 했으니까 상미분 방식은 뭐냐? 그거는 an equation 하나의 방정식인데 an equation that contains only one or several derivatives of unknown function of one independent variable. variable이 독립적인 변수가 한 개인 임의의 함수, 어떤 함수의 미분항이 있는 도함수항이 있는 여러 개의 도함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도함수가 있는 그런 함수를 상미분 방정식이라 부른다. 지금 이거 계략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잠시 리니어하고 난 리니어를 잠시 살펴보면 y 프라임 이퀄 코사인 x 그러면 미분이 있습니다, 그죠? 미분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입 구조가 어떤 항은 어떤 항 변수가 하나인 달랑 x라는 변수가 하나인 항 이렇게 나타내는 걸 리니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또 y2 프라임 더하기 9y 이퀄 2의 마이너스 2x승과 같은 나타나면 이게 선형 상미분 이게 방정식이고 이게 미분항이 있어서 미분 방정식인데 최고차가 2개죠. 2차죠. 그죠? 이게 뭐 2개라고 부른다. 개라고 하는 계단 계단이 이제 개가 두 번 미분이다 해서 2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y라는 거 항이 있어요, 그죠? 또 그 뒤에 2의 함수이긴 하지만 x가 달랑 하나인, 그죠? x 제곱이 아니고 x가 달랑 하나인 이런 형태를 리니어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 이게니까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선형이라고 그래. 리니어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난리니어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난리니어는 그런 개수라든지 항이 복수개가 곱해져 있거나 제곱항이 있거나 또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 제곱 이상의 항이 있거나 이러면 난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묶여있기를 이제 y와 y의 관계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이긴 한데 난리니어다 이런 뜻입니다. 난리니어라는 직선성분할,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고 그 변수의 제곱이라든지 그 변수들이 곱이라든지 이런 거를 난리니어라 부른다. 말하자면 선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어떤 유형의 미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분 방정식은 이제 the taxonomy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부를 해보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아까 편미분,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얘기했죠. 왼쪽에 있는 그림 수식을 잠시 보면은 u라는 함수를 x로 두 번 미분하는 함수 항과 u라는 함수를 y항으로 두 번 미분하는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변수가 여러 개인 미분항이니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n equation involving partial derivatives. partial derivative는 편미분 편도함수가 있는 을 가진 함수란 말이죠. of an unknown function of two or more variables.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임의의 함수들의 미분항이 포함되는 함수를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흔히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라플라스 방정식 이렇게 하면 여기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안 썼으니까 여러분들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스 이퀘이션 오늘 찾아보면 되겠죠. 오늘날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교환, 교재 자료들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뭔가를 알고 싶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알고 싶다는 어떤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부하기 굉장히 좋아요. 나 뭐 알고 싶어.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를 찾아내가면 되죠. 그게 답이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오늘날 특히 작년 2023년 신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 챗GPT 같은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데 직접 물어보면 빠르겠죠. 당연히 그죠?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 빠를 텐데 예를 들면 잠시 챗GPT를 열어볼까요? 잠시 수업을 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맥스 방정식, 그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봤어요. 영어로도 물어보고 한국어도 물어봤는데 둘 다 설명 잘 합니다. 꼭 같진 않지만 라플라스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의 한 종류로 주로 물리학과 공학에서 다양한 현상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고 이 방정식 특정 영역에서 스칼라 필드의 변화 값을 설명합니다. 스칼라 필드는 공간의 각 점에서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양을 나타냅니다. 등등과 같은 찬찬히 읽어보면 스칼라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상수 유형의 값들이 있는 그런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놈을 x축으로 x축 한 축과 또 다른 축 y축으로 또 다른 축 g축이 있다면 g축으로 와 같은 입체 영역에서의 그 값의 두분 미분이구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분 미분을 나타내서 동일하다면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값이 제로라면 그들은 호모지니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곳입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어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챗GPT가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그런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는 많아서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영어
표현, 뜻 이런 걸 삼중주로 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공책에도 기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제가 깨우친 내용을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는 파트너,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은 여러분과 같은 고급의 엔지니어, 고급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있어서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쓰는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한번 꼭 살펴봐라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챗GPT는 영어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서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을 잘하겠죠. What is Laplace equation? 이렇게 물으면 The Laplace equation is a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that appears frequently in various fields of physics, including electromagnetism, fluid dynamics, and heat transfer. 그러니까 전자기학, 유체역학, 그다음에 열 전달 등과 같은 물리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편미분 방정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으면 It describes a system where the second derivative of a scalar field, typically denoted by phi, with respect to each spatial coordinate is zero. 나블라 스퀘어의 파이 이퀄 0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스케일러 필드를 phi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나블라 스퀘어 여기서 말하는 나블라 스퀘어라는 것은 represents the Laplacian operator라고 부르고 Laplacian 연산자라고 부르고 which is divergence of a gradient of function. 이거는 어떤 함수의 기울기값, 함수의 기울기값의 확산을 나타내는 값이다. 확산이라고 기울기는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V라는 스케일러 필드가 형성되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온도 분포라고 해도 좋습니다. 온도 분포를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라면 즉 X축 방향으로도 Y축 방향으로도 두 번씩 Z 방향으로 두 번씩 입체 공간에서 X축, Y축, Z축 방향으로 두 번씩 미분한 것이 한 것의 합이 0이면 변화 없어요. 이쪽 값에서 저쪽 값, 이쪽 위치나 저쪽 위치나 다 값이 같은 거예요.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영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찬찬히 읽어보는 훈련, 또 찬찬히 진득하게 공부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공부를 그렇게 즐기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제가 GPT를 띄워놓고 GPT를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였던 모양이군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걸 설명해 줬고요. 또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게 네 가지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하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나중에 2학년 1학기인 공학수업 기간에는 지금 1주차니까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전자기하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나중에 이번 학기에 전자기하학을 배운다면 내용을 네 가지 함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또한 챗GPT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보자면 조금 전에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모양인데 이제 다시 맥스웰 방정식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글로도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일련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현상을 포괄하고 전기파, 자기파의 전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정식은 일련의 4개의 주요 방정식으로 구성되며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19세기에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우스 법칙, 가우스 law of electricity. 전기에 있어서 전기장의 발산은 전압 밀도에 비례하며 즉 이것은 전기장의 플럭스가 전기량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가우스 자기 법칙, 가우스 law for magnetism. 이번엔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고
3번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자기장을 통해 흐르는 자기장의 변화 유런 그 주위에 전기장을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방정식은 앙페어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자기장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기장의 회전은 전기장을 생성합니다. 자기장의 회전이 전기장을 생성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드래프트한 아주 개괄적인 용어라서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 같은 걸 물었는데 How to describe the Maxwell equation이라고 물었더니 Maxwell equations are a set of four fundamental equations that describe the behavior of electrical and magnetic fields, their interactions with matter, and the propagations of the electromagnetic waves. Here's a brief description of each equation. 1, 2, 3, 4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상술되어 있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차츰 배우실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읽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우스 law of electricity 나타나는 나블라하고 electricity 전기의 이 내적이 왜 전하 밀도와 관련된 함수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겠죠. 챗GPT에 물어보면 뭐 그거에 교과서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공부를 하고 인덱스 색인을 찾고 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챗GPT한테 물어서 답을 찾는 과정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따라서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업 내용을 돌아와서 보면 자, 이와 같은 맥스웰 이퀘이션은 4개의 식, 그러니까 전기장의 확산은 전하 밀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의 확산은 0입니다. 다음에 전기장의 나블라 크로스는 크롤이라고 부르는데 회전을 하는 것은 전기장의 회전은 자기장의 시간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바뀌는 것을 나타냅니다.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달리 말하면 자기장을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면 전기가 흐릅니다. 이런 전기가 흘러갑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돌리면 전기장이 또 전파가 일어납니다. 전파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파죠, 그죠? 자파도 마찬가지, 자기파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4개의 방정식이 맥스웰 이퀘이션이다. 다 모두 뭐다? 나블라라는 미분항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이죠.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블라에는 x축, y축, z축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있는 축을 다 담고 있는 파셜 함수입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미분 방정식의 order, 아까 개수라고 했던 거를 설명하면 order는 예를 들어서 y prime equals to cosine x. 그러면 변수는 x이지만 y라는 함수가 미분으로 나타나는 함수. 그러니까 미분 함수인데 최고계가 한 번 미분이니까 1개 first order linear. linear이라고 하는 거는 y는 x와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어떤 함수라는 거고, ODE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즉 상미분 방식. 다시 말하면 편미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PDE가 아니라는 거죠. 상미분 방식이 뭐다? 변수 하나. y 함수는 x라는 변수 하나만 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y2' equal 2' plus y1' equals to e2 minus 2x. 지금 교수님이 영어로 읽는 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y2' plus y 9y 9 times of y 9 multiply y equals to equal은 equals to라고 해요. 그 오른쪽에 이야기할 것과 같습니다. 그 함수가 exponential 함수잖아요. 얘는 지수 함수잖아요. 그 이 위에 올라가는 어깨 위에 있는 습스크립트에 해당 어깨 첨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e2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습니다. e2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최고차가 두 번 미분항이니까 2
이게 second order, 이게 second order, linear라는 건 서로의 곱이 없다는 얘기했죠. y에 9를 곱한 거는 곱이 아닙니다. 그죠? 상수를 곱한 거니까 y2'과 y를 곱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linear다. 그 다음에 이의 x도 그냥 x 제곱이 아니고 그냥 x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이다. 그래서 linear ODE다. 왜 그러냐면 변수는 x 하나만 있으니까. y라는 함수는 x의 변수가 x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해서 second order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y1 prime multiply y3 prime 7 prime minus 3 over 2 2 1 half죠, 그죠? 3 나누기 2를 3 over 2라고 읽었습니다. multiply y1 prime squared죠. equals to 0. 자, 이거는 y하고 y를 곱했으니까 비선행입니다. 그죠? 선행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최고차가 3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hird order nonlinear ODE. 여기는 x라는 걸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y라는 함수가 변수를 하나 들고 있는 그런 ODE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서 한번 살펴봤던 지난 차트에 살펴봤던 것은 first order ODE의 경우에도 y1'은 f의 함수인데 x와 y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라고 했으니까 y1'은 equal 바로 나오면서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그런 거를 explicit equation, explicit form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x와 y와 y1'들 다 합해진 무슨 함수가요 결국은 제로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묻단 말이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뭐 많은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0이라 하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불분명한 조금은 가려져 있는 그런 함수 유형이다 해서 implicit 속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다 라는 뜻으로 함수다. 그래서 양함수와 함수를 가르는 그런 어떤 형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ODE 상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그 상미분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될 텐데 그 알아내는 과정에 일반적인 답을 구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답, 그러니까 그 general solution, 일반적인 일반 해라고 그러고 일반 해. 또 그거는 어떤 임의의 콘스턴트를 담을 수 있는 arbitrary constant에서 임의라고 하는 뜻에 맡긴다 뜻입니다. 뜻에 맡기는 내 뜻에 맡기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좋다는 뜻이죠. 아무 상수라도 담아두고 있는 함수를 일반해라 그러고 particular solution은 그런 일반해에 특별 아무런 constant가 아니고 specific한 constant, 특별한 constant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값으로 나타나는 solution 답을 particular solution 특별한 해다 특별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해와 달리 거기서 유도가 되지 않는 임의의 특이한 해가 나오는 거를 singular solution에 부르고 singular solution은 특별히 이상한 해는 풀어냈다는 뜻입니다. 답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구장산수를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답도 한자어고 한자말이고 해도 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일일이 한자를 써드리는데 요즘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별로 친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의 70% 이상이 한글이지만 70% 한글로 쓰지만 70% 이상의 그 어원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자를 쓰는데 쓰고 보면
이 한자는 원래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그 풀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 뿔각자에 칼도자를 소우자 소의 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뿔이죠. 뿔을 칼로 대니까 해체하는 작업이 되죠.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살을 가르고 뼈를 나누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OD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잘 풀어봤더니 소의 뿔을 해체하고 여기 도축을 해서 이게 살을 가르고 뼈를 가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해봤더니 그 진상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그걸 해라 하는데 그 말뜻 자체가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좀 해박하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이 모든 교과 과정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교과서를 쓰지만 그 교과서에는 장과 절과 뭐 하위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장절 체계로 책을 쓰잖아요. 그거 쓰는데 그 안에 예제들이 있어요. 수학이다 보니까 예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예제 문제를 교수님은 EX라고 쓰고 있어요. example에 example이겠죠, 그죠? example를 EX라고 썼어요. EX 점. 그 다음에 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2번 문제다. 예를 들면 이렇게 1장 예제 1장 1절에 2절 1장 1절에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써서 EX 1, 1, 2 이렇게 썼어요. 그 이제 그 예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 보면 예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얘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y1 프라임 equal cosine x y1 프라임 equal cosine x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야? y1 프라임 equal cosine x다 하면 그래서 y는 뭐고? 이렇게 물으면 미분이니까 y를 찾으려 그러면 그걸 적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y는 그러니까 y1 프라임을 미분하면 인테그랄 코사인 x 그러니까 x가 변수라고 하면 dx 이렇게 곱하면 될 텐데 그걸 계산하면 코사인 함수를 적분하면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x에 이 시작과 끝을 설명 안 하면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정해지지 않았다.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부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거를 family of solution 이러면 이 C가 뭔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적분상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C가 1이든 2든 3이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1이든 2든 3이든 하는 것들을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C가 0이면 여기지만 1이면 위에 거 사인 함수 그죠? C가 2면 여기 있는 그래서 다양한 커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한계의 그러니까 C에 따라서 무한계의 사인 x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일반해다 이런 뜻입니다. y라는 답이 y는 sin x입니다. 인데 c가 절편이 있는 다시 말하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곡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걸 이제 일반해라 불러요. 그 다음에 1장과 1절의 3번 문제가 exponential growth and exponential decay라고 했는데 왼쪽 그림을 잠시 볼까요? y1 프라임 equal 은 y인데 그 앞에 c가 있어요. c가 0.2인 사례를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든 이런 건데 그럼 y는 뭡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y 프라임 equal y 이런 함수, y equal y1 프라임 이런 함수 말뜻이 뭡니까? 하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원래 그 함수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함수의 값이 그 점에서의 기울기 값과 동일합니다.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함수는 어떤 겁니까? 근데 그런 함수가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exponential 함수, 다시 말하면 지수 함수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함수는 이 x라는 함수입니다. 이 뜻이에요. 왜 이해가 x의 함수인데요? 하면 이거는 이제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프레젠스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하고 수학을 가지고 장난을 좀 해볼 텐데요.
어떻든 이런 함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예를 들어 c가 0.2라고 했으면 0.22x와 같은 0.2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걸 적분을 하면 0.2 y dx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2에 0.2 x인데 더하기 이게 c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c가 앞으로 나와서 이와 같은 답으로 구해집니다. 이와 같은 답으로 구해지는데 이런 답은 또 이 c에 따라서 이 적분상수에 해당하는 이 c에 따라서 함수의 유형이 c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 c가 크면 더 급하게 되고 더 커지면 더 급하게 되는 어떤 유형으로 이 c에 따라서 나타냅니다라고 쓰면 마찬가지로 y1 프라임이 마이너스 0.2 y1 프라임이 마이너스 y 이런 유형이잖아요. 이런 유형이면 결과는 y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x와 같은 함수가 되어서 똑같이 이런 다양한 지수 감소하는 함수의 유형을 나타낸다. 그게 앞에 c가 있음으로써 그 감소하는 유형을 나타냅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왼쪽은 exponential growth로 부르고 이거는 멜드스의 인구 확산론 이런 데들이고 오른쪽은 exponential decay라고 해서 지수 감소적인 거는 방사선량의 방사선 물질이 시간에 따라서 반감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이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에 변수를 t를 적어서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 x가 시간이라는 t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다음에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해서 어떤 일반 해가 있는데 일반 해가 예를 들어 differential equation이 y1 프라임은 fx와 y 함수다고 하면 이제 일개선형 상미분 방식입니다. 그죠? 그때 y가 어떤 시각 예를 들어서 x0로 했는데 어떤 시각 제로 시각에 a 값을 y0라고 하자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시각 t가 t 이퀄 0일 때를 어떤 기준점이 되는 시각을 지금 x0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각이라고 안 쓰고 그냥 일반화된 변수 x라고 썼으니까 x0로 했는데 어떤 그 시각이라고 하면 temporal 시간이라는 타임의 형용사 꼴이죠. 그죠? temporal 이런 관점에 시간축에 따라서 어떤 시간축 0시각축의 값을 초기값을 y0로 합시다 하는 거를 initial condition을 불러요. 만약에 그게 변수가 시간이 아니고 스페이스다. 어떤 일반 공간이다. 일반화된 공간이다. 이러면 initial이라고 하긴 그렇고 경계적인 컨디션이 되겠죠. 그죠? 어떤 위치에서 그와 같이 나타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initial condition 또는 initial 또는 spatial condition 또는 constraint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initial value problems라는 게 IVP라는 게 뭐냐면 그 스노키를 an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together with specified value of an unknown function at a given point in the domain of the solution. 그 solution 그 해의 공간에서 해의 정역에서 어떤 특별한 포인트, 주어진 포인트의 S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특별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함수를 의해서 구해진 differential equation을 우리는 initial value problems로 부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숙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1장 1절의 4번 문제 initial value problem의 예시가 있는데요. y1 prime 다시 말하면 dy over dx가 3y다. 그럼 뭐라 그랬었나요? exponential 함수가 되고 2의 3x y 그런 때 y는 2의 3x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초기값에 의한 아직 안 정해진 c라는 적분상수가 있는데 거기에 y 제로가 5.7이라면 y 제로가 5.7이라면 5.7은 c 곱하기 2의 3x 0 이렇게 했으니까 0 이렇게 했으니까 변수가 2의 제로성
그죠? 2의 제로성은 1. 그러니까 c가 5.7이란 말이죠. 따라서 y는 5.7 2의 3x가 된다. 이런 값으로 이니셜 밸류 값을 가지고 답을 풀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계략을 설명하고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 꽤 나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IBP 프로블럼 예로 1장 1절 5절에 있는 radioactive substance,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의 exponential decay, 방사능 물질은 뭐 시간에 따라서 반감되어 나갑니다, 그죠? 감소되어 나갑니다. 그럴 때의 함수를 나타내기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ky인데 영시각의 substance g램이 0.5g이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똑같이 나타냅니다, 그죠? y는 c의 2의 마이너스 kt인데 영시각의 값이 0.5라 했으니까 c 곱하기 요 2의 제로성이 있는 함수는 2의 제로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c는 0.5다. 따라서 이 값이 0.5가 되는, 이 값이 0.5가 되는 값으로 계산을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은 초기값 주어진 값의 일반 3인분 방식의 해는 일반 해에서 특별한 해 값을 구한 거는 particular solution을 구한 거는 0.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가 된다라는 건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0.5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가 되고, 그거는 마이너스 k의 0.5 2의 마이너스 kt와 되어서 2의 ky가 되는 마이너스 ky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원래 함수와 동일함을 할 수 있어요. 원래 함수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원래 함수가 이거였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다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오메트리컬 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개선행상 미분 방식은 y1' equal x or y의 함수 f of x and y가 되는데, 영어로 읽으면 y1' equals to f function of x and y가 됩니다. meaning 이 y1'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yx의 기울기, slope, 그죠? 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arbitrary point가 이미 점이 x0, y0라는 2차원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geometrical meaning of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the slope of a solution curve yx which is passes through the point x0 and y0, x, yz의 위치를 통과할 때의 변화율, 다시 말하는 기울기의 함수를 나타내는 거다. 이제 그것은 must equal to value of the f at that point. 그때 그 점에서의 f의 값하고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y1'이 x, x0라는 것은 x, y의 위치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했을 때의 y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게 디렉션 필드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인트 1은 1번의 점은 1,1의 위치, 포인트 2는 1,2의 위치, 포인트 3은 2,1의 위치, 포인트 4는 6,5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y1'은 1이면 f11, 자 y1' 1이면 f12, y 지금 x입니다. y1' 2, x 위치가 2니까 2는 f21, 다음에 y1' x의 위치가 6이니까 6은 f의 6, y,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1'이 equal to x plus y라고 하는 함수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함수를 나타내기를 y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빨간 점인데요. 마이너스 1,0는 y1'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이 f값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위치의 값이다 라고 하는데 그 값은 뭐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뭡니까? 이 기울기가 어떤 위치에 이 빨간색 위치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1 갈 때 1이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1이고 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녹색 포인트 2는 0,1의 위치인데 0,1의 위치는 녹색 포인트 여기인데요. 녹색 콤마를 잠시 보면 여기 녹색 콤마라고 보면 이 녹색 콤마 위치 S 보면 0과 1을 합하는 거니까 1이죠. 그럼 그 위치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기울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1이면 여기 1이는 1. 그러면 기울기 1이죠. 실제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0,0의 위치. 0,0의 위치는 이 까만 점인데요. 까만 점은 뭐라고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여기서는 기울기 없으니까 뉴트럴하니까 여기 0,0이라면 뉴트럴하니까 기울기 없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점의 위치는 다시 빨간 걸로 나타내겠는데 노란색 점 0,-1의 위치 0,-1의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는 0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을 가지고 개형을 그리면 이와 같은 기울기 1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가 뉴트럴해졌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어떤 y축을 달리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고 방향적인 변화가 있고 여기에서도 요거와 같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 그 사이에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지는 필드가 형성, 방향장이 형성, 디렉셔널 필드가 형성돼, 슬롭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트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빠듯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툴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어떤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23년 봄부터는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군대를 가 있거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난 연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많이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학습 환경에서도 바뀌었어요. 챗GPT한테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잠시 보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를 문의를 할 수도 있겠죠. 문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이거 파이썬으로요.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주는 코드를 한번 짜주세요 하면 짜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 코드에 method라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가지고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맵플립에 있는 파이썬 플롯을 가져와서 plt라는 이름을 해서 여기 위에는 numpy라는 이름하고 해서 쭉 한 거를 소스를 만들어줘요. 소스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쭉 스크래핑 해갖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다가 콜랩이라는 지금 제가 열어놓질 않았는데 윈도우 캡처 브라우저를 해서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있었네요. 있었으니까 지우고 제가
챗GPT에 있는 거를 가지고 보면 제가 예를 들었네요. 콜랩에 들어가셔서 콜랩을 들어가면 여러분들 콜랩은 콜랩.research. 구글사의 콜랩이라는 코오퍼레이티브한 그러니까 협동을 하는 레버리토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래밍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나요? 보이네요. 보이니까 거기에 파일을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작년 1학년 수업에서 써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파일에서 새 노트를 열면 새 노트를 이런 게 열리잖아요. 이런 데다가 조금 전에 스크래빙 한 내용을 여기 컷 페이스트 한 거죠. 페이스트하고 러닝은 컨트롤 엔터를 치면 러닝 여기가 돌아가는 게 보일 텐데 이 러닝 합니다. 그럼 러닝 한 개를 사실은 여기 보여드린 건데요. 그럼 한 결과가 이렇게 그림 그리지.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2파이에서 플러스 2파이까지 2파이니까 6.2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4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 한 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기를 보였으니까 사인 함수가 이렇게 두 번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두 번 출렁거리는 같은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도 탄젠트 함수는 2분의 파이가 한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한 주기니까 네 번의 주기가 만들어요. 여기 가고 여기 오고 여기 가고 여기 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생각하면 이런 모습의 탄젠트 펑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스크랩 해와가지고 콜랩에서 하나의 창을 열고 컷 페이스트 하고 그래서 돌리면 이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치면 훨씬 학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원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유형의 그림을 그려달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죠. y1'이 x 더하기 y일 때 그 방향장을 일일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파이썬 코드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요청하고 거기서 나온 거를 고스란히 긁어 와서 콜랩에서 러닝을 하면 돌리면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환경이 훨씬 나아졌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방금까지 그 디렉션 필드, 슬로 필드를 봤는데 오일러스 메소드라고 해서 오일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y1' 이퀄 x와 y의 함수 fxy 했는데 y x0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그죠? 를 줬을 때 y0를 합시다고 하는 그런 함수 있다면 자 x1은 그러면 x에다가 h만큼 더 보탠 거 h만큼의 인크리멘트를 보탰어. 인크리멘트 증분 인크리멘트 조금 올린 거 그죠? increase 한 거 인크리멘트를 인크리멘트를 한 거를 보탠 거를 i 더하기 1은 xi에다가 h라는 인크리멘트 h를 보탠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xi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yi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i 프라임은 i에다가 h에다가 f x0 y0 와 같이 해서 xi yi를 하면 yi1'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조금씩 정분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오일러 메소드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에 어떤 x0의 위치가 있는데 그때 값이 y라 치면 y0를 치면 x1의 값은요 이만큼 인크리멘트 h를 보탠 거니까 거기에 인크리멘트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에 요만한 원래 값이 있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메워야 할 텐데 그 메우는 그는 그 다음 칸에서 또 메우고 그 다음 칸에서 또 메우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어, 쭉 살펴보면 이번 시간에는 선형 상미분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분류를 하자면 상미분 방식의 변수가 한 개인 상미분 방식의 난리니어가 있고 리니어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가 있다면 그건 편미분 방식이라 부르고 편미분 방식이라고 부르고 난리니어일 수도 있고 리니어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유형, 미분 방식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고요. 그것도 대표적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라플라스 방정식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함수로 y1 프라임 이퀄 코사인 x니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했을 때 그것들의 모양새를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코딩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래프로도 그려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기량, 기능, 테크니션으로서의 기능,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또 그때그때 용어들로 익스플리트 함수다, 분명한 함수다, 명징한 함수다 또는 불분명하네 좀 여러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라고 그러네 하는 좀 다소간 불분명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임플리시시다, 음함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 일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반해, 특별해, 특이해 이런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각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봤고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도 나타내고 일반해를 구해서 특별한 경계 조건 또는 초기 조건을 주면 파티큘러한 솔루션, 특별한 값을 가지는 솔루션을 즉 유일한 해를 다시 말하면 유일한 해를 찾아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1주차, 2차 시를 끝내겠는데요. 나머지는 아마 제가 이 내용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지만 수업에 다 가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접속하고 또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1주차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도 또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